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요즘 참 이슈들이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들도 참 많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이슈들을 다룰 시간들이 모자라서 그렇죠. 오늘도 50분이 참 바쁘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반도체 작업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기밀이 들어가 있다라는 삼성전자 측의 반론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산업부가 받아들이면서 고용부도 좀 존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고요. 공개가 좀 유보된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현재 이 보고서 안에 우선 핵심 기술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서 2017년도 보고서에 보면 이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조립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정명과 화학물질 상품명, 또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월 취급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어 이 내용을 보면 핵심 기술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면 중요한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건데요.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 핵심 기술로 인정한 산업부의 이번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유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 공개가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당장만 보더라도 이 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이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공개될 예정이었던 작업 보고서는 이 최종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행정소송과 함께 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산업부의 판단은 이 보고서 공개를 막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행정소송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산업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본 후에 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예, 이번 삼성전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작업 환경 보고서에 대한 내용, 현재 상황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김민수 부장께서 다시 한번 좀 왜 논란이 됐었는지 한번 쉽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정리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산업부에서 어제 이틀에 걸쳐서 16일, 17일에 걸쳐서 이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앞서 기자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론은 포함됐다라는 쪽으로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부와 고용부의 어떻게 보면 격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산업부 장관이 산업기술 누설을 우려하고 있는 공학자 출신입니다. 근데 반대로 고용노동부 쪽은 근로자 건강과 알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견해가 첨예하게 맞닿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관련돼서 산업부 쪽에서의 이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고용노동부는 관련된 쪽에서 의지를 그렇게 크게 꺾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월 1일 날 이번에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패키지 공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공개하라라는 쪽에 대해서 아마 고용노동부는 강하게 힘을 싣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차례의 흐름들과 함께 조절과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도 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크다란 쪽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논란에서는 이 보고서 안에 핵심 기술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답답한 건 저희도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쉽게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진짜 보고서가 공개됐을 경우에 기술 유출까지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산업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작업환경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생산 공정의 순서나 아니면 그 배치도 같은 것들이 거기 담길 수가 있고 당초에 법원이 이 정보를 공개해라 했을 때는 여러 공장, 해당 공장 온양 이외에도 다른 공장의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걸 볼 수 있게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건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또 산업부의 생각이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 부분은 다소 과하다는 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는 그 법원의 조정이나 아니면 중재를 통해서 당사자에 한해서 필요한 정보만 공개한다 이 수준에서 아마 그 중재가 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또 강은혜 기자가 짚어줬듯이 아직 뭐 반도체 전문위원회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의미적으로라도 삼성전자에서는 계속 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관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막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두 번째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제소한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행정심판까지는 1차로는 결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본안에 대한 결과는 2개월 사이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법원은 이제 4월 13일 날 첫 심리를 한 뒤부터 이번 주 중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정보 공개를 못한다는 법규가 어떻게 보면은 강한 효력은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 작업환경 보고서에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라는 이 산업부의 논리에 맞게 아무래도 이번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물론 산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 유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겠으나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업 환경을 한번 검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참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쪽에 그러면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 법원이 중재를 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초에 법원이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온양 공장 이외에 다른 곳의 환경도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해라. 두 번째는 이걸 그 당사자들뿐 아니라 제3자도 볼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넘어서서 다소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산업의 논리와 고용부가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이 논리가 부딪힐 수 있는데 아마도 해당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온양 공장에서 쓰인 화학물질들의 종류를 공개하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반도체에 대한 사실 수출 의존도 이런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무자르듯 자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지난해 단일 품목으로 1,000억 불 그리고 우리 수출에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17% 정도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아마 고용부도 이걸 강행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과장님께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에도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실적을 이끌어주는 부문이다 보니까 과연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게 될지 사실 이걸 어떤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영향력까지 해서요.
일단 주가만 생각하게 되면 이번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솔직히 뭐 복잡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산업자원부의 어떤 무게를 좀 더 실는다. 이쪽에 대한 결정을 무게를 실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관점 쪽에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비중 확대는 맞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1, 4분기 실적 잘 발표했고요. 2, 4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은 상황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2020년까지는 일단 배당 계속 좋게 하겠다. 이런 관점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변에서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전에 사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관련된 부분들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주가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 관련된 내용들과 영향권들은 이제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관련돼서 노동자의 편익을 좀 더 제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비용이 발생할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몇십 조씩 수익 나는 회사가 그 정도 비용은 커버를 못하겠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수급 상황도 그대로 지난주부터 IT주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직접적인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와 관련된 거긴 한데요.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협력사 비정규직 8,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참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게 더 놀라운 뉴스가 될 것 같은데 배경이 어떤지부터 좀 칼럼니스트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소위 그 노조 파괴 문건이라는 것이 연달아 보도가 되면서 노조 설립 과정을 방해했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노동 행위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삼성이 삼성 측의 입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고민해왔던 것을 이번에 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참 시점이 절묘하다는 생각은 버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번에 대상이 삼성전자 그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의 서비스 기사나 콜센터 직원 등에서 한 8,000여 명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과거에 현대나 SK가 그 오너 리스크가 있을 때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늘렸던 그런 일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런 전반적인 외부 환경과 완전히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그러니까 다른 논란이 없었을 때 이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어떤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워낙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노조 파괴 문건 이런 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새로운 기업 문화와 그리고 고용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데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머지 재계들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직접 채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부분들, 이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직접 채용 관련된 얘기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입장들, 이거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작년이었었죠.
이 과거 파리바게트의 제빵 기사 관련된 쪽에서 직접 고용 사례가 다시 한번 정부와 맞서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이를 수용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삶의 질을,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논리로 가져가고 있다는 쪽은 일단 근본적인 방향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두 번째 이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보기로는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상당히 컸습니다. 예. 맨날 데모만 하고 맨날 때만 쓴다 이런 쪽으로만 보여졌는데, 이제 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이 고용주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사업자 간의 지배관계의 상하에 대해서 좀 대등하게 가겠다라는 어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논리가 펼쳐지고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갑이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들, 예. 이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형평성 논리에 맞게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 노동조합의 지위가 변화되는 부분들도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가 발달할수록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이 전반적인 흐름들은 제게도 아마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관점 쪽으로 나간다라고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들은 제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 가지고도 부장님께서 워낙 포장을 잘 해주시네요. 근데 시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노조 활동 얘기가 잠깐 해주셨으니까 보장하겠다.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다가 하필이면 노조 파괴 문건 막 나오고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서 또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칼럼니스트께서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지는데 그게 까마귀 때문이냐, 거기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요. 늘 이 과학적인 입증이 문제입니다만 이러지 않았을 때 선언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 삼성이 소위 수문이 이제 열렸다고 보면서 노조 활동이 뭐 그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냐, 사실 그렇게까지 전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노조와 좀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고민 정도, 그게 시작됐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좀 전 계열사로도 어떻게 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질문인가요? 그건 좀 일러 보이고요.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복잡다단하죠. 여기 삼성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특징도 있고 삼성고시라는 걸 통해 대규모로 뽑히는 이 대졸 공채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이번에 그 직접 고용 대상이 됐던 이분들하고 그 출발선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질감도 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 관계자 같은 경우 비노조 원칙이 뭐 바뀐 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 계열사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변화는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미할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